그거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? 네. 저희 한 4배속 보고 있어요. 160명 사시는 분이. 일단은 사진이 없어졌고요. 그리고 학력 전공을 쓰는 난이 없어졌죠. 그리고 가족사항이 저희가 좀 있었어요. 과거에는. 근데 가족 그 사항란도 없어졌고. 그리고 이제 어학란을 별도로 이렇게 기재하는 난이 있었는데 그 어학란도 없어졌습니다. 그래서 나머지 항목들은 그러면 이제 사람 이름하고요. 성별은 저희 시스템에서 어쩔 수가 없어서 성별은 필수 사항이어서 그걸 못했어요. 그래서 성별은 들어가고요. 그리고 나이도 없앴어요. 근데 시스템에 입력을 할 때 저희가 나이는 이게 기본 사항이어가지고 나이를 입력하지 말고 그냥 저거 1945년 8월 15일로 입력하라고 가이드를 드렸어요. 그래가지고 모든 지원자가 다 71세로 나오죠. 네. 아 그래요? 예. 아, 이렇게... 그 입사지원서에서 처음에 딱 보게 되는 게 사진이거든요. 사진을 딱 없애면 정말 이 선입견이 확 사라져 버려요. 무에서 시작이 되거든요. 이건 정말 임팩트가 큰 것 같아요. 물론 그래서 더 어렵기도 해요. 왜냐면 사실 외모 차별이다라고 해서 취준생들은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기서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 뭐 방학 동안에 성형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지만 그 사람이 인상이 이 채용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주는 임팩트는 상당히 크거든요. 이쁘고 안 이쁘고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라 선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뭔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것 같은지 아닌지 이런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. 예를 들어 사진 하나를 올리는데 자기가 선한 인상으로 웃으면서 올린 거와 그냥 이렇게 막 인상 쓰고 올린 건 좀 다르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는 선입견들이 완전히 배제가 되는 거예요. 순수하게 이제 이 자기가 살아온 거라기보다 자기가 준비했던 것만 딱 놓고 보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입견이 배제가 확 되는 것 같아요. 그 부분에서는 공평하다 이것까지는 뭐 100%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나아진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. 한편은 좀 두렵고 떨립니다. 그래서 되게 무섭게 생긴 사람들만 많이 오지 않나. 1번 항목에서는 일단은 그 친구가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열망으로 어떤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거기 나와 있고요. 그래서 열심히 읽어야 되고요. 두 번째 항목에서는 100% 할 수는 없어요. 사실 그 항목으로 100%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대부분 취준생들이 그 많은 온라인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대부분 비슷비슷하거든요. 그리고 저도 교보문고 가서 그 자기소개서 쓰는 법 책자를 한 3권 정도 읽어봤는데요. 왜냐면 거기 읽어보면 대충 제가 봤던 글들이 거의 다 나와 있어요. 실내도 막 많이 나와 있고요. 근데 나와 있는데 정말 너무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써서 이렇게 여기도 붙였던 거 여기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좀 미묘하게 다르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뭐냐, 좌우명이 뭐냐 물어보면 제가 생각하는 좌우명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비슷한 질문이 있었던 다른 회사에서 작성했던 걸 그냥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눈에 띄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그냥 귀찮은데 지원을 일단 해야 되겠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좀 거기서 좀 볼 수 있어요. 두 번째 항목에서. 바카스 영업 부분은 배송직이다 보니 차를 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차 운전하는 그 실기를 한번 볼 거예요.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면접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이 친구가 영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좀 보여지거든요. 어차피 인턴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면서 실제로 영업에 대한 역량을 체크할 수 있어서 저희가 별도의 다른 테스트는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근데 생산은 지금 뭐 주말에 좀 고민을 해본다고 하더라고요. 예를 들어 테스트를 아는 지식에 대한 테스트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들을 해본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뭐 필기로 쓰는 시험은 안 될 것 같고요. 면접 상황에서 그냥 질의응답 형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. 그거는 이제 디인포메이션에서 자체적으로 좀 할 것 같아서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제가 못 여쭤봤어요. 코딩 테스트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저희는 그래서 실무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실무적으로 직무량을 체크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어요. 일단.
실무에서는 본부장, 실장, 팀장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. 인사에서는 인력개발실장, 인사기 팀장 이렇게 들어올 예정입니다. 기본적으로 좀 지식을 좀 갖고 들어갑니다. 인사도 그 직무 역량을 체크할 수 있는 항목들이 뭔지를 실무하고 먼저 사실은 고민하고 같이 고민하고 들어가요. 그러니까 조직 적합성만 보지는 않아요. 예를 들어서 마케팅 항목을 본다라고 하면 마케팅 경력사원을 뽑는데 이런 롤로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롤에 필요한 역량들이 보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얻어내지는 결과물이 뭔지를 먼저 체크하고 들어갑니다. 그래서 사실 면접의 스킬은 인사가 제일 좋잖아요. 그런데 실무는 물어보고 싶은 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모를 때 저희가 좀 도움을 주거든요. 그러려면 온라인이 돼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면접관 교육을 길진 않지만 저희가 면접하기 전에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사전에 좀 고민을 해서 어떤 질문을 물어볼 건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하고 들어갑니다.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그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할 거고요. 수요일부터 이제 면접 보는데 그 전에 어느 정도 온라인을 하고 들어갈 예정입니다. 직무도 물어보고요. 그리고 조직 이제 적합성 이걸 하면 뭐 우리 조직에 잘 적응하시겠어요? 이거 물어봐요. 네 라는 대답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의 좀 스킬들이 있죠. 어떤 공통적인 질문들을 해서 그 사람들이 대답하는 거에서 유추해낼 수 있을지. 하루당 한 10조 정도 보고 봐야 될 상황이에요. 그러면 10조면은 한 조에 몇 명인가요? 한 주에 5명에서 6명. 저희 면접관도 5명에서 저도 5명에서 다대다 면접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시간은 보통 한 조당 20분에서 30분 정도 되거든요. 저희는 한 20분 정도 지키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. 물어보다 보면 막 30분 가고. 저희도 이번에 해보고 필기 시험이 필요하면 검토를 좀 해보려고 해요. 네. 이게 또 부문마다 요구되어지는 역량이 다 다르거든요. 그런데 이거를 다 면접에 의존한다라는 건 정말 비효율일 것 같아요. 인사 담당자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해보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한번 도입해볼까 생각합니다. 특정 저희 회사가 전반적으로 좀 이 방향성으로 가려고 하긴 하는데 특정 부분 전문 직무를 필요로 하는 부분 직무에선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약사 자격이 필요한 어떤 직무가 있다. 그럼 일단 그거는 오픈해놓고 봐야 돼요. 자격도 그렇고 뭐 학력도 그렇고 좀 오픈해놓고 봐야 돼요. 연구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대학에서 무슨 연구를 했다 이런 게 좀 필요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별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좀 이렇게 블라인드를 좀 가려고 해요. 좀 셀렉티브하게 선별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.